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UI 디자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 카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카드 디자인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크기 말고도 우리가 현재 다양한 사이즈에 개발되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 크기에 맞추어서 디자인 사이즈가 변경되는 이제 반은형 디자인을 맞춘 제작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실습해 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비율이 변경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카드 디자인을 옆에서 똑같이 만들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죠. 자, 먼저 이 카드의 형태를 한번 뜯어보면 작게는 이 이미지 컨테이너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이미지 컨테이너 안에 보통 우리가 좋아요나 스크랩 기능으로 표현되는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에는 제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본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래에 이 프로필 데이터가 보여서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야 할 이 UI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부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디자인을 하고자 했을 때 먼저 머릿속으로 이러한 레이아웃이 형성될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이미지 컨테이너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카드는 가로는 240, 세로는 265 사이즈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 실습할 이 디자인 요소들에 사용되는 이 사이즈 값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세부적인 수치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음을 이제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먼저 이러한 이미지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먼저 도형 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사이즈가 216에 128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이는 동일한 컬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스트로크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스트로크를 넣어 보도록 하죠. 이 스트로크는 굵기가 3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컬러가 완벽하게 블랙은 아니고 이런 약하게 명도가 발생된 짙은 그레이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스트로크 굵기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텍스 코드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살짝 끝이 둥글게 처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끝을 둥글게 처리하는 이 코너 라디우스 값을 원본과 마찬가지로 4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부분은 이미지가 들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전 이름을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미지가 담기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잘 생성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 위에 보이는 이 라이크 버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것의 사이즈는 20대 20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컬러는 동일하게 옆에는 예시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실습 파일 없이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은 임의의 컬러를 여러분들의 마음 드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스트로크도 동일하게 3을 넣어보도록 하고요. 컬러도 동일한 수치를 넣어보도록 하죠. 코너 라지스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보통은 뭐 좋아요나 스크랩 모양으로 표현되지만 이번 실습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라이크 버튼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12 공간에 이 패딩 값이 발생될 수 있게끔 이걸 잡아보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이 두 가지 요소는 사실 하나의 요소가 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묶어주실 거냐면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해서 우클릭한 후 여기 보이는 프레임 셀렉션을 지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봤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요소들을 여러분들 그냥 그룹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자, 이 그룹이란 요소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룹은 디자이너만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우리가 개발까지 염두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요소는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만 작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그룹이 아니라 최소 단위를 여러분들이 프레임으로 그룹핑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내게 필요한 이미지 요소들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는 저는 제목과 이 본문을 분류시켜서 넣어보았고요. 자,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폰트인 인터 폰트에서 세미 볼드 16포인트를 설정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세요라고 적어보도록 하죠. 똑같이 인터 폰트에 세미 볼드에 16포인트를 설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자, 본문은 인터 폰트에 미디움에 14포인트로 작업해 줬고, 자, 이건 두 줄이기 때문에 행간은 18포인트, 그리고 자가는 저는 마이너스 1%를 적용시켜 보았어요.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먼저 그냥 한 줄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오토 해치값을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줄여서 일단은 임의로 줄바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환경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 반응형 디자인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 요소 역시 이 오토 페이지 값을 설정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프로필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먼저 보통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사이즈는 20이네요. 지름이 20이 되는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컬러 변경해 주시고, 스트로크 3,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12포인트의 미디엄을 사용해 보았고요. 저 똑같이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준비물들은 먼저 다 구성이 되었는데, 자, 이것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오토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큰 프레임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런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UI를 제작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형 툴로 배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속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하나의 오토 프레임으로, 오토 컨테이너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의 배경 컬러를 넣어서
배경이 형성될 수 있게끔 실제로는 뒷배경에 도형 툴이 절대 사용되지 않게끔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구성했을 때 오토리앗을 하나씩 하나씩 묶어주셔야 되는데 오토리앗은 간격이 하나밖에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간격이 통합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죠. 바로 가장 아래에 있는 프로필 데이터. 얘는 이제 계속 붙어 있는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바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시켜 주셔서 저는 이것을 프로필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하죠. 원본의 경우는 간격은 4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상하, 좌우 패딩 값은 0으로 세팅을 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레임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이 텍스트죠. 이 제목과 본문 역시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얘도 먼저 오토리아스로 묶어서 저는 이것을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자, 이것의 간격은 4로 세팅해 주었고요. 똑같이 패딩 값들은 0으로 세팅을 해 주었고요. 이것을 또 보면은 이제 크게 이미지 컨테이너 하나, 텍스트 컨테이너 하나, 프로필 컨테이너 하나로 구성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럼 기본적인 뼈대는 이제 구성이 되게 된 것이고요. 이 뼈대들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다시 우클릭하셔서 Add Auto Layout 혹은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큰 프레임으로 하나 묶이게 되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배경 요소가 생성되게끔 세팅을 해서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의 지금 세팅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각 컨텐츠 간의 간격은 12로 세팅을 해주었고요. 좌우 패딩과 상하 패딩 역시 12로 형성되게끔 세팅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간격이 12로 세팅이 되고 이 배경이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이즈가 240에 256이기 때문에 똑같이 240에 256으로 선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은 배경을 넣어주시고 똑같이 스트로크 3을 넣어주시고요. 코너 라디우스를 가장 외곽에는 전 12만큼 또 넣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이 하나 완성이 되었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이런 카드 형태의 UI가 완성이 되게 된 것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냥 모양만 잡아봤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가 완벽하게 같이 따라오거나 하지가 않죠. 이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예시처럼 음, 반응형으로 대응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보게 될 것이고요. 좌우로 변경을 했을 때 이 이미지 컨테이너가 따라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외부 크기에 맞춰서 내부의 속성이 같이 변경되는 사이즈 옵션이 있었죠? 우리가 오토레아스를 배웠을 때 조정하는 세 가지 옵션 중에 이 필 컨테이너가 외부 사이즈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변환되는 옵션이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컨테이너를 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외곽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는 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요소들도 그렇게 보이게끔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 프레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필이라는 옵션이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오토리엇을 묶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오토리엇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프레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오토리엇을 쓰지 않고 이것이 자동으로 사이즈가 변환되게 하는 옵션은 우리 이 constraints라는 개념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어디에 고정시킬 것이냐라고 조정하는 이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콘 디자인 할 때
스케일로 변경을 하면 같이 외부 크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크기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굳이 오토리앗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간단하게 이 내부에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라고 만들어 놨었던 이미지를 담는 레이어는 스케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것들. 이 안에 있는 이 라이크 버튼은 보통 우리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 이 이미지 플레이스에 오른쪽 부분에 고정이 되어서 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으로 항상 고정되게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 이 컨스트런트 값은 레프트 탑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왼쪽과 상단에 고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의 모양은 왼쪽이 아니죠. 라이트, 오른쪽으로 고정을 시켜 나와 주시면 이것이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올 수 있게끔 완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영역은 오토리어 쓰셔도 되지만 오토리어 없이 이 프레임으로 이 이미지 컨테이너를 스케일로 적용시키고 그 위에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라이트 탑으로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오토 프레임으로 잡아서 이 라이크 버튼을 우리 배웠었던 이그노어 오토리앗이라는 옵션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작업해 주시는데 저는 이 전자에 해당되는 일반 프레임으로 작업하는 것이 이 이미지를 넣고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편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 만든 디자인은 자, 이미지도 같이 변경되게 해주셨고요. 자, 텍스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동으로 가로값이 형성되게끔 그리고 세로값이 형성되게끔 세팅을 해주었기 때문에 필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얘를 픽스드로 잘못 바꿔놓으면 이것은 더 이상 따라 나오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 텍스트 영역도 픽스드나 허그가 아닌 필 컨테이너로 구성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프로필 데이터는 굳이 필로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보통 이것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수치로 픽스드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오토 레이어과 그리고 이 사이즈 속성, 필 컨테이너라는 기능과 컨스트레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쉽게 좌우로 늘어나서 내가 처음 디자인한 것이 이런 사이즈였음에도 더 큰 화면에서 배치돼야 될 때, 더 좁은 화면에서 배치돼야 될 때 자동으로 변환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일이 그때그때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이 피그마의 좋은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구성을 해주셔야 될 옵션 값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그 화면이 더 줄어든다 했을 때 아무리 화면이 줄어들어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진 않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디자인이 망가져 버리게 되죠. 계속 줄어들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한계의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는 늘어나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치도 역시 한계 영역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 보이는 이 add min width와 add max 위즈값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min width 값을 180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경역에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카드 형태의 디자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멈추게 되죠.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되고요. 늘어나는 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났을 때 전 딱 이 정도로 더 이상 이 이상보다는 늘어나지 않게끔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시 add max width까지 선택하셔서
여기 보이는 수치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한계값을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카드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이 카드 형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많다 보니까 오늘 배운 이 구조를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웬만한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뭐 되짚어 보면 우리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안에 있는 부속 요소 역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눈에 보이는 모양을 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런 모양 표현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디테일한 이런 사이즈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오토레이어스로 생성된 부분을 그냥 일반 프레임은 이런 스케일 같은 처리를 통해서 같이 따라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줄어들 수 있는 한계역과 늘어날 수 있는 한계역을 정해서 이것들을 어디까지 대응되게 할 건지에 대한 역을 설정해 주시면 이제 이런 카드 디자인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여러분들 디자인 하다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드는 디자인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카드 형태의 디자인인데 이 화면이 넓어지면 자동으로 가로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도 있죠. 그러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될 순간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습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응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걸 방금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복사하셔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들은 아무리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 줄어들어도 계속 세로 형태의 디자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가로 형태 디자인과 세로 형태 디자인이 바뀌게끔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줄바꿈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카드라는 큰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이미지, 텍스트, 프로필이라는 세 개의 오브젝트들이 있죠. 프레임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을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 프로필 컨테이너를 한 번에 선택하셔서 내부에 한 번 더 add 오토레이아를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프레임이 쌓여져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방금 만드신 이 프레임을 이너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이너 컨테이너에다가 지금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요, 우리가 줄바꿈이 가능할까 하는 옵션이 있죠? 바로 랩. 이 랩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디자인을 새롭게 또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 그럼 이렇게 랩이 적용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변경이 됐죠? 자, 그 이유는 얘가 하나의 간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옆으로 나열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텍스트와 프로필 데이터는 옆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아래로 나열되는 구조가 구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부분만 오토리에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뭐 인포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향하게끔 세팅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죠. 인포라는 컨테이너를 형성해 주시고 그리고 바깥에 이너라는 컨테이너가 있고 전체 배경이 생성되는 카드라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자,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을 처리해 주셔야 되냐면 자, 이너 컨테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줄이 바뀌게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 그 한계형을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디자인은 제일 줄어들었을 때가 몇이었죠? 180이었죠. 그렇죠? 전체 사이즈가 180에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구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것이 줄어들 때 외부에 이미지 컨테이너는 있지만 이렇게 내부에는 한 그 최소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는 이 이미지 컨테이너에다가 다시 한번 최소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180이면 안 되죠. 전체 크기가 180이었고요. 안쪽의 크기는 확인해 보면 156으로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156이 나온 이유는 양 옆에 12만큼 패딩을 설정해 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6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내 목 사이즈였던 180에서 한쪽당 12, 12에서 24를 빼주시면은 이 수치가 되죠. 그래서 미니멈 사이즈를 156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은 이미지 홀더는 더 이상 156을 기점으로 줄어들지 않죠. 그 수치가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될 때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미니멈 사이즈를 한 번 더 구성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 다시 늘리면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했었던 360이라는 사이즈는 이 그냥 일반 반응형일 때 작업했던 것이고 얘는 360으로 맥시멈을 하니까 조금 좁은 감이 있어서 한 400까지도 혹은 더 크게 늘려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미니멈을 만들어서 늘어나고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니멈 해주시고 이 프레임은 계속 필값으로 유지되게끔 세팅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 뷰를 또 더 늘어나게 대신 세로 뷰는 이 한계 수치만큼만 줄어들고 가로로는 계속 늘어나게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미지 크기가 바뀌는 게 싫으시면 내가 원했던 사이즈 이상으로 또 여기가 넘어가지 않게끔 이 수치에 대한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디자인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카드 형태를 디자인하시는데 일반 반응형 형태의 디자인과 이런 가로 형태와 세로 형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완성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조금 응용이 많이 필요한 디자인이었는데 이 기준이 된 사이즈를 잘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잘 안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저희 디플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저희 디플의 공식 홈페이지 내부 상담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 수험생이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혹은 저에게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있으면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